캡슐 3 프로 그리고 캡슐 3 프로 플러스 새로운 놈이 나타났습니다. 가성비로 음질이 좋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져 있는 캡슐 3 프로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캡슐 3 프로가 플러스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캡슐 3 프로와 캡슐 3 프로 플러스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과연 무엇이 변했는지를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인데요. 패키지 크기 자체가 이게 플러스라는 이름이 들어서 사이즈 자체가 플러스가 됐어요. 상당히 커진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 만듦새 자체가 상당히 좀 고급져졌습니다. 기존의 캡슐 3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담한 사이즈, 누가 봐도 가성비가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보였는데, 이미 플러스가 되면서 이 패키지 자체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내부 구성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캡슐 3 프로입니다. 캡슐 3 프로를 좀 먼저 살펴보면 아주 기본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USB-C to-C 케이블 같은 충전 케이블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이어팁 여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 근데 나름 이렇게 이중사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중사출이라 표현하기 맞는지 모르겠으나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여분 이어팁들이 들어가 있고, USB A to C 케이블을 줍니다. 오, 나름 본품도 상당히 고급지게 생겼네요. 오, 열어보면 또 들어있는 구성품 매뉴얼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글도 있나? 아쉽게도 한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품 구성을 보면 이렇게 열어서 이쪽에 여는 거구나. 쓱, 짠. 나름 이게 중저가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꽤 고급집니다. 이런 크롬 도금도 그렇게까지 어색하진 않고 적정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닛의 크기는 조금 큰 편인 것 같고, 일단은 이 접착 부분을 떼주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무광 느낌의 플라스틱과 그 다음 유광 느낌의 재질을 잘 섞어 써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캡슐 3 프로는 이렇게 생겼고, 이번에는 캡슐 3 프로 플러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패키지 구성 어떻게 차이 날 것인가? 일단 누가 봐도 사이즈 자체가 크죠? 제조사가 확실히 좀 더 공을 들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크래프트지 느낌으로 박스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 나름 고급지게 잘 만들었는데? 괜찮은데? 요거를 이렇게 딱 빼보면 여기 들어있는 건 뭐야? 확실히 중국 사람들은 판다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판다로 캐릭터를 만들어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고, 일단 매뉴얼 부분이 상당히 고급지게 바뀌었습니다. 패키지 단가가 좀 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훨씬 직관적으로 좀 알아보긴 편하게 이게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서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팁이나 USB 케이블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본품이겠죠? 본품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뭔가 문구가 적혀 있어요. Hear your imagination. 너의 상상력을 들어라. 이런 뜻인가? 네, 정체불명의 문구가 하나 써 있고, 아마 기존 제품에 좀 다르게 하려고 뭔가 하나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봐서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딱히 차이가 없어 보이고, 캡슐 3 프로와 캡슐 3 프로 플러스를 한번 육안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문구, 정체불명의 문구 하나 더 추가된 게 캡슐 3 플러스고요. 얘가 캡슐 3입니다. 뚜껑 열어보면 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고, 유닛들도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수음부 어떤 크기나 그런 것도 거의 같은 것 같고, 들어봤을 때 무게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무게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캡슐 3 프로 전체 무게는 49g, 캡슐 3 프로 같은 경우는 50g을 1g이 늘었네요. 그럼 어딘가 더 뭔가 늘어났다는 건데, 보통은 이 케이스의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케이스 무게는 39g, 캡슐 3 프로입니다. 그 다음에 캡슐 3 프로 플러스는 40g, 1g이 늘어났죠. 그래서 아마 공식 스펙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보면 이 뚜껑 안쪽에 아주 미세하게 적혀 있긴 한데 보기가 힘들어서 한번 박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닛의 무게가 바뀌었는지 볼까? 유닛은 아마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 이 캡슐 3 프로 10g, 캡슐 3 프로 플러스도 10g, 그래서 유닛의 무게는 거의 동일하고요. 이 공식 스펙상으로 살펴보면 배터리가 캡슐 3 프로가 35mAh,
그 다음 차징 케이스가 500mAh고 캡슐 3 프로 플러스가 35mAh, 이어버즈 유닛은 용량이 같고 차징 케이스도 500mAh 똑같은데? 근데 사용시간 오히려 줄었습니다. 원래 캡슐 3 프로 같은 경우는 8시간, 그 다음 차징 케이스를 쓰면은 5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한데 이 캡슐 3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6.5시간, 그 다음에 차징 케이스를 사용해서 3시간으로 사용시간 오히려 줄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둘 다 블루투스 5.3 버전을 사용하고 둘 다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갖고 있고 사용시간을 줄인 이유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유닛, 그 다음에 엑스맵스 마이크로 스피커 2세대 앰플리파이어 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뭔가 내부 구조상으로 업그레이드가 있어서 사용시간은 줄고 그런 것 같습니다. 둘 다 코덱도 LDAC 코덱을 사용하는 걸로 좀 나와 있어서 블루투스 버전도 같고 이건 실제로 한번 좀 사용을 해봐야지 차이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 다른 기기에 유닛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건 캡슐 프로 3 플러스거든요. 근데 캡슐 프로 3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두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분은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옮겨 놓고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음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DAC 코덱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안드로이드 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 플립 4에다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캡슐 3 프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버튼을 꾹 누르면 페어링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사운드 핏 캡슐 3 프로라고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연결을 해주고 등록 연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세 설정에 들어가서 LDAC 코덱을 사용할지를 켜주고 그럼 이제 LDAC 코덱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본으로 사용되는 코덱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안드로이드 계열은 SBC 코덱이라는 코덱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 아이폰의 경우는 애플이 개발을 사용하고 있는 AAC 코덱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약간 음질을 좀 신경 쓰는 기기에서는 aptX라는 코덱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LDAC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좀 더 좋은 음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보신 것처럼 옵션에서 켜줘야 됩니다. 똑같이 캡슐 3 프로 플러스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하단 버튼을 꾹 눌러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 주고요. 여기 보시면 사운드 핏 캡슐 3 프로 플러스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연결해주고 등록. 그러면 이제 프로와 프로 플러스가 둘 다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운드 핏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평점이 좀 안 좋은 앱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 지원하는 이퀄라이저라든지 아니면은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는 미리 공식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연결이 다 됐고 한번 음질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슐 3 프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반적으로 상당히 듣기 괜찮습니다. 정말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가요 같은 걸 들을 때 좀 유리하도록 베이스가 좀 많이 부스팅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확실히 요즘은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TWS류 기기들이 대부분 음질이 상향 평준화 좀 되고 있어가지고 일반 음악을 들거나 또 저처럼 그냥 유튜브 뮤직을 통해서 음악을 듣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캡슐 3 프로 자체도 꽤나 쓸만한 가성비 기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번 이번에 캡슐 3 프로 플러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얼마큼 많이 바뀌었을지. 이게 차이가 큰데요? 이게 기존의 캡슐 3 프로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기본 출력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베이스 음도 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상력 자체도 훨씬 더 클리어하게 좀 잘 전달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뭐 아까 써 있었던 것처럼 이 12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유닛 그 다음에 엑스맵스 마이크로 스피커 그 다음에 2세대 앰플리파이어 칩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 기술적으로 뭔지는 잘 알 수가 없으나 확실히 리스닝하는 리스너 입장에서는 뭔가 기본적인 음질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데? 좀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좀 더 들어보니까 단순 출력이 더 좋아졌다기보다는 이 출력이 더 올라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악기나 아니 음질이나 그런 부분적인 파트들이 좀 더 전달력이 더 좋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은 캡슐 3 프로도 나쁘진 않은데 사운드들이 전반적으로 정갈하게 좀 정리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고 할까요? 확실히 좋아진 것은 확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밖에도 기타 노이즈 캔슬이나 기타 기능도 한번 간단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사용을 해봤을 때 뭐 일반적인 뭐 노이즈 캔슬링 모드나 아니면 기타 기능 뭐 게임 모드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요미합니다. 근데 둘 다 그냥 중저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노이즈 캔슬링 같은 기능은 사실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당연히 이런 기능들은 고급 칩셋이 들어가는 고가형 기기들이 확실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사실은 그냥 있다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캡슐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29일, 7월 29일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출시 기념으로 약 29,000원 할인돼서 96,000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캡슐 3 프로 플러스가 96,000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기존의 캡슐 3 프로에 비해서 가격은 좀 더 비싸긴 하지만 확실히 음질 부분에서 좀 개선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음질로 중저가 형태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제품의 좀 아쉬운 점을 굳이 말을 하자면 일단 조작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터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해주는 부분인데 이 볼륨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NC를 껐다 켰다 하는 것들은 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음악 감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리를 듣고 한 용도로는 그래도 쓰는데 괜찮기 때문에, 혹시 중저가 가격에서 괜찮은 음질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구매를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